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129회 발송배정 기술사 경향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건축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발송배전 출제 경향도 건축전기와 똑같은 스타일로 두 장의 요약서로 압축을 했습니다. 자, 129회 요번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발송배정 기술사에서는 3명의 합격자가 나왔고요. 작년에 이어서 대단히 저조한 합격자 배출 인원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1년 동안 5명, 0명, 5명에서 총 3번의 시험에서 10명의 이제 합격자가 배출이 됐는데 그 시험에 이어서 다시 또 3명밖에는 배출이 안 되었거든요. 건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초유의 사태입니다. 최초로 발생된 사태고요. 0명의 합격자가 배출이 됐는데 뭐 전반적으로 전기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합격률 자체가 굉장히 낮고 합격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않은 종목이 서너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앞으로 뭐 지속이 될지 뭐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지에 대한 부분도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분석을 통해서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하고 뭐 아무런 분석도 없이 그냥 공부하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험 전략을 수립을 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또 수험 기간도 단축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약 보고서가 2장이 나왔습니다.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도 이제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데 2장을 만드는데 50일이 걸렸습니다. 문제 해설하고 출처 파악하고 또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난이도라든지 또 합격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연관성까지 분석을 해서 요약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4가지 파트로 나눠놨습니다. 시험 난이도 분석에 대한 거, 요거는 10년치하고 요번 회차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 인원하고 난이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출제 분포, 출제 패턴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경향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 특이사항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효과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가, 합격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장을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2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험 난이도 분석에 대해서 10년치 데이터하고 요번 회차를 대비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3가지의 중요 그 항목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그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첫 번째가 기본 문제가 몇 %가 출제가 됐는가, 심화 문제가 얼마가 됐는가, 그 다음에 발송배정 기술사는 기본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저는 여기에 송배전 용어해설집이라고 해서 한전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교재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요 교재까지 포함해서 4권의 교재를 기본서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같은 경우는 교재가 잘 되어 있는데 너무 이제 공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실무적인 요소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발간을 한 교육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이렇게 서로 이제 합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되고 이번 시험도 그 해당 교재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4권의 교재를 기본서로 삼는데 그 기본서에서 요번에 이제 67%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화면을 띄워서 확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 인원과 관련된 부분이고 지난 22년간 합격자 배출과 관련된 최고 최저, 그 다음에 인원, 그리고 발송배정 기술사가 시행된 지 지금 뭐 46년, 7년, 거의 50년 가까이 됐는데 평균 합격률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 합격자 배출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 지어서 앞으로 이제 어떤 패턴으로 변화가 일어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맥을 짚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항목 난이도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화면을 좀 확대했습니다. 아까 좀 화면이 작았기 때문에 자, 보시면요. 요번 출제 패턴을 보면 우선 이제 기본 문제하고 심화 문제, 스킵 문제로 나눠서 제가 분석을 했고요. 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요 부분이 10년치 경향 분석 자료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요 부분,
요 그래프가 요원회차 129회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분석할 때 발송배정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나눠놨습니다.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심화 문제, 그 다음에 요건 스킵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기본 문제는요, 크게 기본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서 4권에서 출제가 된 문제이고요. 기본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기본으로 삼는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변압기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의 그 출제 비중이 늘어나는 분야가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발전 기초, 그리고 뭐 회로 이론이나 자기학이나 전기 기계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말고 기초 이론 중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보호 계정 관련된 내용들. 뭐 기타 등등 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7, 8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서에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어렵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기본 문제로 제가 분류를 해놨고, 요거는 제가 또 조만간에 이제 올해 말에 새로운 책이 나올 건데 그 안에 건축전기처럼 기본 문제, 심화 문제, 스킵 문제를 다 거기에 그걸 달아가지고 이 표시를 달아서 다 이제 분석을 스스로 이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교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송배정 기술사의 기본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기본 문제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하고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한 문제를 심화 문제를 분류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스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송배정 분야에서도요, 아주 그 특정 분야가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전력연구원에서 연구 과제로 이제 수행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 이론들. 그 다음에 뭐 국책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 일반인들이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자료들에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하시는 분들은 풀겠죠. 그 해당 파트만.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찾아서 하려면요,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자료들을 찾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고 실제 공부하는 시간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이런 부류에 해당되는 문제를 심화 문제라고 하고요. 이건 S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이거는 뭐 출제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스킵하고 우리가 이제 버리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스킵 문제를 이제 분류해놨고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놨습니다.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 전기하고 똑같은데 우선은 이 기본 문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문제가 10년치 데이터 분석에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0년치 평균이 기본 문제가 평균적으로 한 63% 정도 나옵니다. 전체 분량에. 그 다음에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 2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 정도, 10%가 좀 안 될 겁니다. 뭐 8에서 한 9% 정도 되거든요. 8에서 한 9%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사 뭐 시험 방식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시험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건데 31문제 중에서 우리가 22문제를 선택해서 풀게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71%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기본 문제에 해당되는 게 10년 평균이 63%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충실히 열심히 공부해도 55점 이상까지는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 점수가 될 때까지요, 심화 과정이나 스킵 문제는 손대지 마시고 이것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됩니다. 자, 요 점수가 됐을 때 운이 좀 따라주면요, 기본 문제만 열심히 하더라도 충분히 71%의 문제, 합격 점수인 60점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하니까 심화 문제를 우리가 조금 준비해서 좀 보완을 해주면요, 시험을 보면서 이제 점수가 조금씩 향상이 될 겁니다. 이제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냐면 기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요 점수 50점 이상이 나오면 그때부터 심화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한 회 시험당 한 20에서 30개까지는 많을 겁니다. 20에서 30문제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조금씩 보완하다 보면 2번에서 3번 정도 시험을 준비하시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 일단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출제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 63% 평균치에 비해서 약 10%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40%가 나왔는데, 40%가 나왔는데 10년치 평균이 23%니까 14% 증가가 됐죠. 이게 뭐냐면 문제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서에서 출제된 비중을 보면요, 요번 회차가 10년치 평균보다 높았어요. 얼만큼 높았느냐? 요번에 67%가 출제가 됐는데 평균적으로 59% 정도가 기본서에서 나오거든요. 기본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4권의 교재를 이야기합니다. 문제 해설서 안에 제가 요걸 이제 표시해 놨는데, 4권의 교재, 송배전공학, 그 다음에 발전공학, 그 다음에 개통공학, 요건 뭐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저는 용어 해설집을 포함하게 되면요, 상당히 요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4가지 교재 구성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출제된 문제의 비중은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요, 요번에 합격자가 3명밖에 안 나왔는데, 3명밖에 배출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서를 집중적으로 판 사람들이 합격하셨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난이도는 높았는데 기본서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어렵게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본 게 아니고 계속 기본서만 드립다 판 분들이 범위를 넓혀서 기본서를 얇게, 시간을 적게 투자하신 분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전략을 이렇게 짜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난이도 분석을 통해서 제가 수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자료, 합격자 인원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2년 동안 배출된 합격자에 대한 합격자 수와 합격률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건 연단입니다. 1년에 시험이 3번의 시험이 있죠. 3번의 시험이 있는데 요걸 이제 3번 합쳐갖고 평균 낸 거예요. 3회의 요 합격률하고 인원을. 그 다음에 요건 필기시험 기준입니다. 자, 최저 합격률은요, 지난 22년 동안 가장 낮았던 것은 0.7%고요. 2014년도에 0.7%가 나왔습니다. 이때도 아마 합격자가 한 명도 배출이 안 된 회차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명도 배출 안 했죠. 이때 연간 몇 명을 배출했냐면 3번의 시험에서 5명이 나왔으니까 뭐 2명, 빵명, 3명 뭐 이렇게 나왔겠죠. 1명 이렇게. 그 다음에 최고 합격률을 기록한 거는 9.4%고요. 2년 전에 1년에 86명을 뽑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은 발송배정 기술사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가 지금 46년치가 올라가 있거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거기에 보시면 46년간 연간 평균 배출 인원이 18.9명이니까 19명이라고 하면요, 거의 지금 4에서 한 4.5년 동안 배출해야 되는 인원을 한 해에 다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뽑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런 것들은 또 흐름이 있습니다. 요거를 뒤에 공단의 자료를 제가 발췌해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면 합격률하고 합격 인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이제 10년간의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합격률이 높았던 때하고 낮았던 때가 이게 주기가 좀 있거든요. 뭐 요거는 건축전기와 발송배전은 약간 패턴이 틀려요. 건축전기 같은 경우는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발송배전은 그렇게 긴 주기를 갖지 않고요. 뭐 한 2년 동안 안 뽑았다가 정상적으로 갔다가 또 한 2년 동안 안 뽑았다가 뭐 이런 형태로 갑니다. 2013년과 14년에는 합격률이 두 해가 전부 다 0.7%, 0.9%로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3회 동안 3번의 시험에서 1년 동안 6명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시험에서 1년 동안 5명을 뽑았어요. 합쳐봐야 11명밖에 안 돼. 2년 동안 배출한 인원이 11명밖에 안 되거든요. 요게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6년 동안은요, 합격률이 쭉 올라갑니다. 최대 9.4%인데, 뭐 평균은 요 정도까지는 안 가고요. 한 2% 정도, 2%에서 1에서 2%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보시면은 합격률이 쭉 올라갔다, 여긴 또 되게 낮아요. 여기도 뭐 0. 몇 프로인가, 1.1%인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낮다가 한번 낮아지면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뽑고 여기서 뭐 발송배전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이 뽑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많이 뽑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좀 평균적인 인원을 좀 뽑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서부터 이게 합격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게 길면 한 2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올해 이제 뭐 연말이라고 해봐야 기술사 시험은 이제 8월 달에 필기 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129회 시험하고 130회, 그 다음에 131회인데, 요게 여기서 종결이 될 수도 있고요. 길어봐야 131회 정도에 끝나고 2024년부터 뭐 좀 합격률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130회나 131회에서부터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합격자가 안 나온 지가 이제 4회 연속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에 이 경향을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한 명도 안 뽑는다든지 뭐 3명 뽑는다든지 1년에 10명 뽑는다든지 이러면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때에는요. 뭐 너무 이제 방황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던 거 기본서에 계속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거기를 집중 공략하시고 기본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난이도가 이제 심화 분야, 심화 문제들을 뭐 시험 볼 때마다 한 20개에서 30개씩 이렇게 좀 늘려가세요. 그러다 보면 이때 합격자를 많이 풀어줄지, 이때 많이 풀어줄지 모르지만 요 사이에 내가 내공을 쌓고 있다 보면 기회가 왔을 때 이제 그걸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막 뭐 안 나오고 막 힘들고 하시니까 이제 뭐 스트레스도 받고 공부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때 시간을 허비해 버리게 되면 정작 기회가 왔을 때 이때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밀리기 때문에 이제 좋지가 않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어렵진 않죠.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연평균 합격자가 한 19명 정도, 19명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요거에 맞춰서 이제 거의 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합격자가 좀 늘어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1년에 이제 시험이 2번 있었지 않습니까? 발송배전 같은 경우 1년에 시험이 3번으로 늘어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2번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뭐 전반기 2월 시험에 한 10명 정도, 그 다음에 8월 시험에 5명에서 뭐 10명 요 사이 이렇게 뽑아서 요런 어떤 패턴으로 합격 인원을 배출했는데 3번의 시험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좀 늘어났어요. 보시면 인원이 한 30명 정도, 평균 30명 정도로 연평균 30명 정도의 합격자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뽑았다 싶으면 또 이렇게 바짝 쪼이는 이런 흐름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너무 안 뽑는다.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 그럼 우리한테도 좋을 게 없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들면 좀 풀어주고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요 흐름이 거의 이제 끝물에 왔어요. 합격자의 수를 줄이는 게 끝물에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다음 회차 5월 시험이라든지 늦어도 8월 시험에는 합격자를 풀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건축전기나 발송배전에서 인원을 너무 안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술사 수급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니까 좀 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내용이 좀 많아서 이제 요약적인 내용을 좀 앞에 띄워놨거든요. 출제 분포 분석 자료는 이제 크게 3가지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흐름이요, 예년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의 출제 비중이 좀 높았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 중에서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출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뭐 10년간 다수의 출제가 된 거,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 나온 그 비중, 똑같은 얘기예요. 용어 해설집에서 이제 얼마나 출제가 됐는지, 그 다음에 기본서의 출제 비중은 높았는데 난이도도 높았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출제 패턴이 비중이 이렇게 비슷해요.
송배전공학에서 출제가 많이 됐죠. 그 다음에 발전공학, 개통공학,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쭉 있어요. 여기에 공부 시간은 거의 대부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요 패턴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요게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예년이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10년간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파란색이 요건 해차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기본서, 이 중에서 기본서 4권에서 67%가 출제가 됐고요. 평균적으로 59%가 출제가 되는데 요거보다 한 8% 정도 더 많이 기본서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왜 합격자가 적었느냐? 이건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용어 해설집에서 문제가 요번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한 권의 교재에서 32%가 나왔는데 이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주로 이제 송전공학, 그 다음에 배전공학, 그 다음에 보호개전에 대한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개통공학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신기술, 팩트라든지, SVC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송배전공학에 있는 내용은요, 요걸 좀 포함한 거예요, 이거. 용어 해설집을 플러스 한 겁니다. 요거 합쳐가지고 거의 50 몇 프로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보면은 나와 있는데, 55%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본서 3권, 이 1번, 2번, 3번 외에 얘를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 3권이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저기는 좀 그 학부생들이 보는 그런 내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공학적인 요소가 좀 많은데 실무적인 내용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저기에 추가가 되면 상당히 교재가 구성이 탄탄해지고 파워풀해지거든요. 반드시 이걸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략하신 분들은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 문제 그 특이사항을 제가 밑에 정리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10년간 3회 이상 출제가 된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19문제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22문제를 선택해서 푸는데 10년 동안 3번 이상 나왔던 문제가 19문제라고 하는 건 기출문제만 잘 보셔도 합격권 안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0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건 뭐냐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낸 문제들도 많아요. 기본서 예제를 그대로 숫자 하나도 안 바꾸고 낸 문제들도 이번에 있습니다. 문제 해설서에 보시면 제가 그 페이지 수하고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문제들도 많고요. 이 중에서 한 30% 정도는 기본서의 내용에서 문제를 냈는데 여기에 플러스 실무적인 내용을 가미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요. 기본서를 잘 한다고, 잘 썼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을 때 점수가 한 2, 3점 정도 빠지면서 60점 획득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우리 그 모의고사 첨삭 지도 받으신 분들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57점으로 이제 합격을 못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조금 부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음에 5월달 시험이나 8월달 시험에 또 대비를 하시면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보완하시면 충분히 쉽게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용어 해설집의 출제 비중이 이제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런 것들. 자, 보시면 다수의 출제 문제에 대한 거, 최초 출제된 문제가 요번에 많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5문제, 6문제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 합격자가 적었지만, 요번에 적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회 이상 출제가 된 문제가 19문제가 나왔고, 요거는 제가 기출문제 해설 안에다가 출제 경향 분석한 자료를 다 올려놨거든요. 보시면 이 문제가 이런 형태로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나 어떤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몇 회 개 요번에 나왔거나 이게 다 눈에 보입니다. 그걸 보시면은 방향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좀 어렵거든요. 기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논문에서 저널에서 그 다음에 신경향 그리고 어떤 연구과제, 어떤 특정 분야, 나만이 알고 있는, 일부 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특정 분야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데, 요번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5문제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요게 5문제라고 하면 16.1%인데 2년치 평균이 보통 한 20% 정도 나오는데 요거보다 한 4%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나온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129에서부터 128에, 127에, 126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5문제, 3문제, 7문제, 많이 나올 때 12문제. 요때 합격자가 빵명이었잖아요. 0명.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건축전기가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6문제. 그러면 요걸 보시면 신경향이나 논문이나 기본서 외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좀 오시겠죠. 20%니까 우리가 31문제라고 하면 한 6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6문제. 우리는 딱 6문제만 준비할 수 없으니까 매회 제가 아까 한 20개 정도, 30개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개 정도 준비하다 보면 한 두세 번 정도 준비하면 한 5, 60개 되지 않습니까? 기본서하고 이런 5, 60문제하고 합치게 되면 거기서 웬만한 건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는 제가 4대 기본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여기에 요 부분까지 풀었어야 된다. 요거 이타 아카데미에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고 요거는 교재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한국전력공사에 들어가시면 한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거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올려놨거든요. 이 자료 다운받으셔가지고 강의 수강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이 네 권이 합쳐졌을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보시고요.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던 거는 송배전공학에서 이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들이 여기 해당되는 문제들이 용어 해설집에서 10문제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안 보신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답안지 쓸 수가 없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얘가 많이 보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밸런스를 맞추셔서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합격을 하셨거나 50점 중반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 보시면 기본서의 출제 비중이 높았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높았어요. 왜냐하면 심화 문제가 보통 26% 정도 평균적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요번엔 이거보다 14%나 높은 40%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거의 절반이 어려운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답을 얻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기본서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심화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기본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많이 나오지 않고 좀 적게 나오고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합격의 관건은요. 이 기본서 4권을 내가 얼마나 잘 내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되거든요. 기본서를 충실히 하시고 기본서 가지고 요 4권의 책을 가지고 최소한 55점 점수가 나올 때까지는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얘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요게 55점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여기서 이제 좀 부족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 기본서에서. 뭐가 부족하냐면 발전 기초에 대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발전 기초. 자, 요건요, 관연도 문제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발전 기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내용하고 연관성이 떨어지는 내용들, 연관성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를 보셔서, 그 중에서 기출문제 중에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만 추려내시면 이 안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보호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개전 분야도 어려운 문제는 손을 못 댑니다. 예를 들어 보호개전 정정이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관연도 문제 해설 보시면 아셔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빼고 내가 좀 답안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분량으로 그런 정도의 어떤 난이도를 가진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타 아카데미에서 뭐 자가용 전기 설비의 모든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성우 기술사님이 쓰신 뭐 접지 시스템 계획이나 뭐 단락 전류 활용 기술과 고조파 해석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 그 다음에 또 핵심 과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여기서 부족한 내용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 기본서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걔네들을 보시면요. 책도 이제 빨리 봐지게 되고요. 내 약점들을 빠른 시간 안에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요 점수까지 올리는데 공부에 전체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5점까지 올리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의 90%를 쏟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적으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만 추가하시면 60점을 충분히 맞고도 획득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험에 합격자가 좀 많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전 시험에도 안 나왔고, 그 전전 시험에는 빵명이 나왔고, 그 전전전 시험에는 5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4회 연속 5명 이하 혹은 0명으로 합격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최대 2년을 넘진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번에 2번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방황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잘 썼는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잘 썼는데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는가 이런 낙심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점수라는 거는 뭐 채점위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 15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음에 봤을 때 뭐 12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20점을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대로 기본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갈고 닦으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었을 때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문제들을 20개, 30개씩 조금씩 보완하시다 보면은 합격권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공부도 재미있고 또 합격도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제가 이 경향 분석 자료 올려드렸듯이 이걸 보시고서 스스로 한번 좀 방향을 잡아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경향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문제 해설에 대한 요약 해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